두 번째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장수장관 김현숙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야, 이것도 진짜 어이가 없는데 나는 이 정부가 진짜 무서워요. 무서워. 왜 무섭냐면은 김현숙이 이제 9월 달에 사퇴한다고 했죠. 퇴진. 잼버리 책임을 지고. 근데 김현숙이 잼버리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죠. 그 앞에서부터 문제가 굉장히 많은 인사였죠. 굉장히 많은 문제였어. 예를 들어서 물론 우리 진영에서도 여가부 폐지해야 된다. 여가부 없어져야 된다. 라고 동조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거는 전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여가부를 왜 폐지합니까? 폐지하면 안 돼요. 폐지하면 여가부를 왜 폐지해? 여가부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사실은 우리 민주화 역사와 함께 온 거예요. 여가부가 단순히 남녀를 차별해갖고 남자를 범죄자로 여기고 여성의 인권만 중요시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막 몰아가는 분위기가 있고 사실은 정의당에서 보였던 류호정 같은 애들이 보였던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 사건 터지면서 우리나라의 여성주의자들, 여성운동가들이 보였던 저렇게 극단적이고 편협한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질려버린 거지. 근데 그 질려버린 거에 대한 비난과 화살이 여가부로 간 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에서도 여가부 폐지할 거야. 그런 말이 나오는 거고. 우리 진보에서도 여가부는 필요 없어. 그런 생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가부는 제가 방송을 여러 번 했지만 필요한 부서예요. 필요한 부서.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이름 바꾸면 돼. 이름. 여가부라고 하니까 그게 기분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가부 이름 바꾸면 돼. 근데 여가부에서 하는 일들이 쓸데없는 일, 필요 없는 일이 아니라고요. 여가부가 어떤 일 합니까? 아동에 대한 일들, 그리고 청소년, 그리고 또 뭐 한부모 가족이라든가 또 이거 다문화 가족, 이거 다 여가부에서 하는 거거든요. 하는 일이 많아요. 원래 이 모든 일들이 각 부처로 다 흩어져 있던 것들을 김대중 정부부터 이 일들을 모아가지고 하나하나 커가면서 지금의 여가부가 된 거거든요. 그거를 무조건 그냥 진짜 서로 저쪽 국민의힘과 우리가 여가부를 비판하는 그 내용이 다른데 뭐 결과는 똑같아. 여가부 필요 없어. 그런 거거든요. 윤석열 그래서 여가부 폐지하겠다. 그게 공약 아니야. 여가부 장관으로 김현숙이 왔는데 첫 장관이죠. 오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여가부 폐지하러 왔대. 야, 이럴 수가 있나? 정부 조직법을 못 바꾸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 힘으로 여가부를 없앨 수가 없어요. 여가부를 없애려면 정부 조직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 그냥 운영을 하는데 아니 운영을 하면은 운영을 제대로 해야지. 본인들이 여가부를 폐지할 마음이 있어도 폐지를 못해. 운영을 해야 돼. 그러면 지들이 봤을 때 문재인 정부라든가 그 앞에 정권이 여가부를 너무 운영을 잘못했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본인들이 여가부를 제대로 운영하면 될 거 아니야. 본인들의 기준에 맞게. 근데 이것들은요, 아예 일을 안 해. 아예 일을 안 해요. 야, 이럴 수도 있나?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다 없애버리는 거야? 아니, 없애는 게 아니고 만약에 저하고 생각은 다르겠지만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중간에 변희재 얘기해갖고 갑자기 또 채팅창에 막 변희재 얘기만 하고 있어. 그만. 이거 그냥 송영길 대표 얘기하다가 잠깐 나온 얘기예요. 이거 갖고 또 막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마시고 지금 방송하는 거에 좀 집중해 주십시오. 또 이거 갖고 막 싸우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진영에도 그냥 어떤 예민한 키워드가 있는데 그걸 딱 얘기하면은 너무 막 열정적으로 싸워. 그러지 마세요. 여기까지.
제가 뭐 아주 뭐 저도 방송을 아주 깊게 보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냥 제 일반적인 생각을 한 거니까 제가 맞으시고 틀릴 수도 있는데 하여간 여기까지 하시고 방송에 좀 집중을 해 주십시오.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지? 아씨 까먹었네. 까먹었어. 여가부 지들이 폐지하려고 그래. 폐지하려고 해도 폐지가 안 되잖아. 그럼 최대한 본인들이 여가부를 운영하면서 지들 기준에 맞게 잘 운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해, 일을. 그냥 엉망을 하고 있어. 나는 처음에는 어떻게 이렇게 김현숙이 무능할까? 어떻게 이렇게 무능하고 정말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을 여가부장으로 불렀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생각이 바뀌었어. 김현숙이 뛰어나구나. 능력이 진짜 대단하구나. 왜냐면 김현숙이 와갖고 여가부를 진짜 살금살금 다 박살내고 있거든요. 이게 쉽지 않아. 지가 욕 먹으면서 여가부도 국민들한테 저 부서 필요 없는 부서네. 그런 인식을 막 심어주고 있거든요. 능력이 있는 거지. 살신석인 자기를 죽임으로써 자기를 온 국민의 정말 이 멍청한 뭐 저런 게 있어? 이런 욕을 먹으면서 함께 여가부도 여가부는 필요 없는 부서구나. 그런 이미지를 전 국민에게 심어주고 있는 거죠. 야, 놀라워. 다시 봤어. 그런데 잼버리 사태가 터지면서 김영숙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고 또 잼버리 관련해 가지고 욕먹을 게 많으니까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사퇴한다고 했어. 근데 누가 왔습니까? 김행이 왔어. 김행은 목적이 뭐예요? 온 목적이? 김행은 분명하지요. 여가부를 폐지하러 왔어요. 없애버리려고. 어떻게 없애려고? 드라마틱하게 없애버린 다음에 엑시트 하겠대요. 그러더니 실제로 본인이 드라마틱하게 엑시트 했지요. 쫓겨났지요. 난 근데 얘네들은 이 부서 애들은 이해가 안 돼요. 이 정부 인간들은요. 뭔가 시작하려고 할 때는 이렇게 화려하게 시작하고 잘난 척하고 그러면서 물러날 때는요. 어떻게 물러나요? 카톡으로, 문자로. 김행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가부장관 지명된 다음에 매일 나와가고 기자들한테 도어 스태핑 했어요. 도어 스태핑. 지가 뭘 되는 양. 윤석열이 하니까 막 따라해. 한동훈도 하니까 막 따라해. 나도 한동훈급이야 하더니 기자들한테 아침마다 이야기하는데 그 하는 말마다 문제가 되니까 어느 순간부터 안 해. 그러더니 결국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면서 어떻게 했어요? 사퇴했어요. 근데 사퇴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자들 앞에서 했습니까? 그렇게 안 했죠. 뭘로 했어요? 청문회 중에 그냥 가버리고 그런 다음에 문자로 안 하겠다고. 야, 편의점 알바를 해도 그만둘 때 이렇게 그만 안 둡니다. 제가 편의점 알바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 저도 편의점 알바를 오랫동안 했었는데 편의점뿐만이 아니야. 어떤 알바를 해도 일을 끝낼 때는요. 사람 보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직장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뭐 하면서 일 그만둘 때 문자로 그만두신 적 있어요? 그런 적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 좀 반성해야 돼요. 이거는 말이 안 되지. 뭐 초등학교, 뭐 좀 중학생, 초등학생도 아니고 아무리 껄끄러워도 기분이 나빠도 그냥 우리 사회에서 사회화된 존재로 사회화된 인간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소양이 있잖아요. 소양이. 상식. 야, 꼭 만나야 돼? 꼭 만나야 돼, 말아야 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그냥 보편적 상식을 가진 인간으로서 너무 당연한 거예요. 어른들이 20살 넘은 성인들이 불편하다고 기분 나쁘다고 한 나라의 장관을 하려고 했잖아요. 한 나라의 장관. 김기현 마찬가지죠. 한 나라에서 여당의 대표였던 새끼야. 근데 그만두는데 어떻게 그만둬요? 페이스북으로 그만둬. 당대표는 페이스북으로 그만두고 장관 하려고 했던 인간은 기자들한테 문자로 그만두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아니 사실은 한 정부에서 집권 5년 동안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보통 하나만 나와도 문제가 되는데 이 정부 애들은 야 이거 골 때리잖아. 골 때리지 않아요 진짜? 뭐 이런 거가 다 있어. 그래서 김영이 이렇게 엑시트 해버렸죠. 그러니까 김현숙이 갑자기 장관으로 남아있어. 아니 얼마나 일하기 싫겠어. 일하기 싫겠어. 얼마나 일하기 싫겠어. 그러더니 안 나와. 안 보여. 나중에 9월달 10월달 안 보이다가 언제 처음 기어 나왔어요? 언제 기어 나왔냐? 국정감사 할 때 기어 나왔죠. 야, 골 때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냐? 윤석열 정부에서 최장수 장관이 됐어요. 두 명 지금. 누굽니까? 김현숙하고 이상민. 나 진짜 웃겨 죽겠어. 김현숙하고 이상민.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든가 교육부 장관도 낙마했잖아요. 낙마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낙마한 다음에 다시 다른 사람 찾아가지고 인선을 했잖아. 근데 여가부 장관이 낙마를 했으면 새로운 여가부 장관을 인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해. 안 해. 이상민이 최장수가 되고 있는 이유는 모르겠어. 윤석열이 이상민을 끝까지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거고, 원래 이 새끼가 이태원 참사가 없었다면은, 그리고 헌법 뭡니까 탄핵을 안 받았으면은 요번 총선 나온다고 그만뒀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총선을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요새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은 우리 헌재에서 탄핵 기각됐어. 그러는데 그러면 탄핵 기각돼가지고 민주당이 지금 역풍 받았습니까? 아니 만약에 본인이 엄청 억울하게 탄핵 소추를 당했어. 근데 지금 헌재에서 이상민 탄핵 안 돼! 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민주당이 역풍을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움츠려야 되고 이상민은 막 의기양양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봐 내가 옳았어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됐어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때 이후로 이상민은요 식물이에요. 식물. 언론에 제대로 한번 나옵니까? 나오지도 못해. 나오지도 못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민주당이 탄핵 시도가 제대로 먹힌 거죠.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을 하냐 안 하냐 중요하지 않아요. 국민들은 이상민이 탄핵 받을 만한 인간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헌재에서 기각을 해도 민주당한테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탄핵하기 전에 이상민 얼마나 건방졌어요. 이 건방지고 시건방진 새끼.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그냥 식물이야 식물. 식물. 있으라 말하는 새끼. 이상민이 지금 최장기 장관인 이유는요, 참 이상한데 총선에 못 내보니까 야 네가 딴 데 가서 뭐 하겠냐 해서 윤석열이 그냥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그냥.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 윤석열은 대한민국 정부가 각 부처가 잘 돌아가는 거를 관심이 없어. 내가 보니까 잘하는 건 뭐가 있냐? 그냥 자기 사람들 챙겨주는 거. 장관 자리가 그냥 자기 지인들 그냥 챙겨주는 자리야. 야 네가 딴 데 가서 뭐 하겠냐 네 새끼가. 네가 나가서 어차피 청소도 못 나가고 너가 지금 나가서 뭐 하겠어. 그냥 여기 있어 갖고 한 달에 1,000만 원씩 월급 받고 그렇게 있어. 그냥 일자리야 일자리. 밥벌이. 자기 측근들 그냥 밥벌이 해주려고 지금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상민이 있는 거는요, 이 새끼 딴 데 가서 뭐 할 거 없다. 그냥 밥벌이로 이걸 하고 있어. 그러고 있는 거고요. 김현숙은요. 김현숙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김현숙은 그것도 아니고 오히려 여가부는 뭐 있으나 마나한 것인데 사실 장관 바꿔서 뭐 할 거야 어차피. 그러니까 그냥 김현숙 네가 수당 줘. 그냥 함께 있으면서 그냥 지금처럼만 해. 그러면 저절로 죽을 거 아니야. 저절로 부처가 정말 병신 같은 부처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실제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김현숙? 일 안 하고 있죠.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여가부의 주요 예산들이 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10월달 가족폭력 상담소 줄인다. 피해자 보호, 국정과제, 엇박자. 지금 가정폭력 상담소와 관련된 예산들, 지금 이것들 몇 프로 삭감했다는 겁니까? 27.5% 삭감했다는 거죠. 또 여가부 초등생 학생 성인권 교육 예산 전액 삭감 했다는 거죠. 5억 5,600만 원. 성인권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나쁜 게 아니라고요. 당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저 지금 막 법정에서 안희정 재판이라든가 그런 데서 증거도 없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로 재판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성인권, 성인지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근본적으로 나쁜 단어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쁘게 오용되는 거지. 아니, 초중고 학생들한테 성인권 교육하는 게 뭐가 나빠. 삭감. 여성폭력 방지 피해자 지원 예산 142억 삭감. 이런 식으로 지금 여가부 예산들이 다 삭감되고 있어. 근데 여가부 분노도 안 해. 그냥 그러려니. 야, 대단하죠. 이렇게 한 부처를 그냥 없애버리는 거야. 지금 뭐 국민들이 또 진보 보수할 거 없지. 민주당 지지자들도 여가부에 관심이 없고 여가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정부 부처 하나가 그냥 존재하면서도 망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정상이냐고요, 이게. 나라 꼴이. 아니, 본인들 마음에 안 들면은 잘 리뉴얼 해갖고 그 안에 많은 정책이 있어요. 많은 정책이 있다고. 아니면 정책을 바꿔가지고 잘 활용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일을 안 해. 김현숙이가 지난 15일 날 지금 뭐 언론에 보도된 김현숙 최근 행보가 뭐가 있냐면 안산에 있는 다문화 가족 안산에 가갖고 다문화 가족 지원 방안을 논의했대요. 가족센터 소통의 날에 기사 볼까요? 15일 경기 안산 선일초등학교를 찾아가서 지역가족센터 및 학교, 교육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였고 다문화 가족, 아동, 청소년의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 논의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김현숙이 뭐라고 말했냐면 다문화 아동, 청소년이 차별 없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맞춤별 지원을 지속해서 강화할 것이다. 이 말 어떻게 믿어? 이게 말이 돼? 아무것도 하는 거 없으면서 지가 우리가 앞으로 뭘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황당한 거는 야, 이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그 장관이지만 이 나라가, 이 정부가, 대통령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국가 운영을 이따위로 하는 거죠. 이거 진짜 문제 많은 겁니다, 여러분. 그냥 여가부라는 특정 부처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국정을 운영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김현숙 같은 사람들을 그냥 정부 부처에 놔둔 다음에 부처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도 문제인데 정반대 장관을 그냥 빼버려. 야, 난 정말 놀랬어. 지난 12월 4일 날 윤석열이 1차 개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기재부, 그리고 국가보훈부, 그리고 농림부, 또 국토부, 해양부, 중소벤처기업부 개각을 했죠. 그런데 그리고 한 보름 후에, 보름도 아니죠. 17일 날 원포인트 개각을 했죠. 원포인트 개각. 누구? 산업부의 박문규. 왜? 총선 내보내려고. 수원에 내보내려고. 수원에. 야, 난 이거 정말 충격이에요. 좀 이해가 안 돼. 박문규를 하려고 했으면은 12월 4일 날 1차 때 같이 해도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같이 안 했어. 같이 안 하고 한 보름 후에 박문규만 따로 개각을 했어요. 산업부만 따로. 그거는 뭐냐면 원래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한 것 같아요. 갑자기.
근데 문제는 뭐냐? 뭐 박문규가 일을 잘하냐 못하냐 그런 건 관심 없고요. 중요한 거는 이 새끼 산자부에 언제 취임했습니까? 취임을 12월 17일 날 계약을 했어. 17일 날. 근데 이 새끼가 산자부 장관으로 취임한 게 언제예요? 윤석열에게 임명장 받은 게 언제예요? 9월 25일이에요. 9월 25일. 임명장 받고 3개월이 채 안 돼서 지금 그만두는 거예요. 왜? 총선 나가겠다고. 총선. 이 새끼 장관 시키려고요. 이미 8월 때부터 한 달간 청문회 준비했고, 청문회 한 다음에 취임한 거거든요. 취임해갖고 이 새끼가 뭐라고 했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경제를 살려나갈 수출 확대에 총력을 다하겠다. 지금 대한민국이 수출이 엉망이죠. 경제가 개판이야 지금. 근데 이렇게 개판이고 이 어려운 시국에 산자부 장관이 취임 3개월이 채 안 돼가지고 국회의원 총선 나가겠다고 장관들이 그만뒀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대한민국 경제가, 대한민국 산업자원부가 이렇게 필요 없고 이렇게 형편없는 부처였습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장관이 와갖고 3개월 구경하다가 갈 수 있는 거야? 야, 아르바이트도 3개월하고 그만두진 않아. 욕먹어. 실제로. 편의점 아르바이트 할 때도, 뭐 지금은 모르겠어요. 예전에 제가 아르바이트 한참 할 때, 저도 아르바이트 많이 했거든요. 응? 편의점도 했었고, 비디오 방도 했었고, 또 이것저것 배달도 했었고 많이 했었는데, 어떤 아르바이트를 해도, 그때 김밥집에서 배달도 했어요. 근데 그런 아르바이트를 해도, 3개월을 안에 그만두면은 이거는 그 업체한테 미안한 거예요. 인수인계하고 자리 익히고 일 익히는 데만 한 3개월 걸리는데, 물론 간단한 거야 뭐 한 달 하고 하지만 지금 산자부 장관 취임해가지고 부처 돌아가는 거 이제 좀 아마 알 거야. 이제 좀 3개월. 근데 지금 그만둬? 아유 씨발 진짜. 대한민국 정부가 얼마나 만만하면, 물론 내가 볼 때는 박문규가 주도하는 건지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은 새끼들이죠. 그러니까 책임이 없어. 책임이. 국정 운영에 대해서 이런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부담감이 없는 거야. 나라 경제가 엉망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기재부 장관 새끼도 지금 총선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고, 개새끼 예산 문제 다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걱정스러운 거라니까 진짜요 이게. 아니 빨리 지금 그만둘 생각하고 있고 일도 안 하고 있는 김현숙 같은 사람들 아예 인선도 안 하고 있잖아. 바깥 생각도 안 해 여기는. 그런데 이제 겨우 3개월 내를 지금 총선 내보내겠다고. 나 진짜 웃겨서 말도 안 나와. 이건 진짜 문제 많죠. 이것도 웃겨. 김홍일. 야, 요번에 김홍일이 어저께 국민권익위원장을 사퇴했습니다. 어저께. 난 전 세계에 이런 경우가 있을까? 여러분, 국민권익위원장도 장관급이에요. 장관급. 응? 국민권익위원장 장관급이라고요. 장관이야, 장관. 그런데 국민권익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이 방통위원장으로 지명을 했어. 그러더니 청문회에 권익위원장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청문회를 왔어. 휴가 내고. 시발,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 새끼 권익위원장 임명받은 게 언제예요? 지난 7월 달이에요. 7월 달. 5개월밖에 안 됐어. 5개월밖에 안 된 거를 갑자기 방통위원장 시키겠다고 국민권익위원장 그만둬 하는 것도 웃기지만, 그러려면 그만두고 오던가 확실하게. 근데 그만두지도 않고 휴가 내고, 나 오늘 권익위 직원 여러분 저
내일 방통위원장 청문회 있거든요. 오늘은 휴가입니다 하고 가버려. 휴가 내고 왔어. 이런 또라이 같은 정권이 있습니까? 야, 진짜 웃겨 죽겠어. 근데 내가 질문하고 싶어. 국민권익위는 이렇게 하는 게 없는 부처예요? 예? 그렇게 아무것도 의미 없는 국민권익위원장은 있으나 마나한 그런 곳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볼 때 국민권익위는 그렇게 아무 의미가 없어가지고 그 위원장 방통위원장 시키고 국민권익위원장은 그냥 비워놓고 그래도 문제가 없는 곳입니까? 아니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위원회였는데 전현희가 있을 때 왜 이렇게까지 전현희를 못살게 그랬어? 아니 전현희 위원장이 임기가 3년이에요. 3년. 3년인데 3년 못 채우게 하려고 감사원 동원해서 지랄하고 연병 떨고 수사하고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얼마나? 2년 내내. 국민권익위는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임기를 채우려고 했더니 이 정부가 전현희를 얼마나 괴롭혔어요. 임기를 못 채우게 하려고. 난 그래가지고 이 정부가 국민권익위를 엄청나게 중요한 부처, 엄청나게 중요한 위원회, 그럼 여기 있는지 알았어. 너무 중요하니까 권현희 내쫓고 빨리 딴 사람 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근데 정작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 퇴임하고 지 검사 선배 김홍을 안 쓰더니 어떻게 이렇게 권익위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아무 쓸데 없고 아무 도움 안 되는 것처럼 단 5개월 만에 그냥 이렇게 그만두게 합니까? 방통위 보내겠다고? 방통위원장이 권익위원장보다 위고 그거 아니에요. 다 장관급이에요.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정부는 어떻게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건지 정말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큰일이에요. 큰일. 나라 돌아가는 꼴이. 김현숙 같은 애들 빨리 그만두게 하고 이미 마음이 떠났잖아요. 마음 떠난 사람은 안 바꿔줘. 안 바꿔주고 그냥 네가 더 망쳐 그러고 있고, 지금 이제 일해야 될 애들 한 3개월 5개월 된 사람들은 그냥 부서를 막 옮겨버려. 그냥 총선 나와야 되니까 그만둬. 방통위원장가 권익위는 그냥 그만둬. 그런 식으로. 아니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인사가.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이슈를 소개 못드려 죄송합니다. 이게 오늘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